보도부 칼럼.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 보도부 칼럼의 6번째 진행을 맡은 기자 김유석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중간고사 휴방 이후 첫 방송입니다. 오늘 보도부 칼럼에서 다룰 주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 협상안의 결렬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말에 설립된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협의체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의 직속 자문 기구로서 노동정책을 합의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업과 노동자만의 협상이 아니라 노동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회 합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정책을 주요 화두로 열렸습니다. 노동시장 개선 문제는 지난해 11월 최경환 재정경제부 장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연설 등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번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강경파인 민주노총의 불참 속에서 온건파인 한국노총과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재계 쪽에서 내놓은 정책과 노동계의 관점 차이로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협상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대화에 불참하였고 비교적 온건한 한국노총 역시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3월 31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관한 노사정위원회는 결렬되었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 어제까지였는데요. 이 노사정 대표들이 어젯밤 늦게까지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비정규직 관련 입법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안희경 기자입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 시한인 어제 노사정 대표자들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 오후 5시부터 비공개로 모였고 이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합류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합의문 초안을 만들기 위한 실무회의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 해고 요건 완화, 파견 확대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초 오전까지만 해도 극적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한국노총이 오후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정리하면서 상황은 부정적인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하지는 않아 합의 시한은 넘겼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부문 노조는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 개편안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노사정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또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정부와 노동단체의 충돌의 원인은 현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문제의 원인을 서로가 다르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는 청년 실업의 근본 원인을 대기업, 노조, 정규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한국의 정규직의 정년 60세가 너무 길며 정규직이 심하게 과보받고 있는 것이 노동계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이 점이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노동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난해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협상 결렬 이후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협상과 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정부와 충돌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20만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나 청년단체들은 청년 실업 등 현 노동시장의 문제의 원인을 오히려 대기업을 비롯한 사용자의 쪽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통해 자본금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규 채용을 통한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리즈, 오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격차를 짚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하청의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에
근로 조건이 열악해서 청년들에게 무조건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체감 실업률이 20%를 넘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매년 최소 5만 명 정도 사람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상 기자가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서 그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여주연 씨. 중소기업은 고려 대상에서 진작에 제외됐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첫 덩출을 잘 깨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을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선호도는 2.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은 46.3%, 대기업은 21%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그대로입니다. 잦은 이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67%가 재직기간이 5년이 안 됩니다. 인력을 더 구해도 인력이 전혀 오진 않고 부인을 아무리 내도 지금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리 후생이 주된 이유입니다. 대기업 근로자 평균 연봉이 거의 6천만 원에 달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3,60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성장할 수 있게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같은 부분도 취약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한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 구조입니다. 대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적은 급료, 높은 노동의 양 때문에 청년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노동시장 내부에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구조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기업이 경제성장의 거실을 가져가고 있으며 또한 정규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라는 것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산업정책과 재분배 정책과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정규직 과보론을 내세우며 기존 정규직의 특권 지키기가 문제의 본질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원래의 목적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만 집중한 모습입니다. 정규직을 쉽게 해고하는 것은 결국은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부의 한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청년들의 경쟁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위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노동계의 인사는 거의 참석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들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정책의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양극화 현상은 많은 청년들을 좌절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문제인식과 정책 수렴 과정에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청년 실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규직의 노동 유연화라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해결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문제의 기밀한 파악과 원인의 조사를 기초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합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의 반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문제는 가장 먼저 기본부터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도부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김유석이었습니다.